오늘은요,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와 아주 깊이 연결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표 소중하게 던지는 선거 이야기입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 요즘인데요. 시원한 물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큰맘 먹고 투표소에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 투표용지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황당하고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6월 3일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왜 이토록 분노하는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뉴스 공부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단추와 구독 단추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배우고 싶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선거는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무엇인지부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 전체를 이끄는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이끌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 각 도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습니다. 또 시의원이나 도의원, 구의원처럼 지역의 살림을 함께 챙길 사람들도 함께 뽑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치를 때는 한 사람이 받는 투표용지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입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 관리하기가 더 복잡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라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요, 선거 당일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진 선거일보다 며칠 앞서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미리 투표한다고 해서 사전투표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이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용지가 여러 장이라는 점, 그리고 사전투표를 미리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뒤에 이번 사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제 6월 3일,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은 선거 당일, 그러니까 본투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하러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투표용지가 그만 동이 나 버린 것입니다. 용지가 떨어지니 투표가 멈췄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투표를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이 있어서 다시 못 오게 되어 그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끝내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는 부족했던 용지가 400장이 넘었습니다. 그 투표소에서 그날 투표한 사람이 1,800명 남짓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4사람 중 1사람꼴로 용지가 모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는데 막상 내 차례가 되니 용지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허탈함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이 사태가 알려졌을 때는
서울의 14곳 정도에서만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14곳이 아니라 전국 50곳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지나자 그 숫자는 다시 90곳을 넘어섰습니다. 부족했던 용지를 다 합치니 4,700장이 넘었고, 그래서 제때 투표하지 못한 사람도 4,7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실수처럼 보였던 일이 조사를 할수록 점점 더 큰 사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더욱 놀라고 더욱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관위, 그러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내놓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투표소마다 사람이 얼마나 올지를 따져서 용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계산을 꼼꼼히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전투표를 미리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떤 동네는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적어서 선거 당일에 투표소로 올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는 용지를 넉넉히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세세히 살피지 않고 여기나 저기나 비슷한 양으로 용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용지가 모자라게 된 것이지요.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잔칫집에 손님이 100명 올 줄 알고 밥을 100그릇만 지었는데 막상 150명이 온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느 잔칫집에 손님이 더 많이 올지를 미리 헤아릴 수 있었는데도 모든 집에 똑같이 100그릇씩만 보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손님 많은 집에서는 밥이 모자라 빈손으로 돌아가는 손님이 생긴 것입니다. 선관위 스스로도 투표소마다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정권이라는 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참정권은요,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투표할 권리입니다. 우리가 한 표를 던지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뽑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선관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선관위의 위원장과 산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무를 맡았던 간부들은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9명으로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말은요, 사건의 진짜 모습, 즉 진상을 밝히는 위원회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따져보고 책임을 가려내겠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면서 다시 한번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선거 이야기는 처음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참 고맙습니다. 세상 일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젊고 빛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작은 응원을 더하는 뜻으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단추를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킨 데에는 사실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단순히 용지 한 번 모자랐다고 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들끓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이미 많이 흔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마지막 한 방울이 그릇을 넘치게 만든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가 어떤 곳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을 맡은 기관입니다. 투표소를 준비하고 표를 세고 선거가 규칙대로 잘 치러지는지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심판 같은 존재입니다. 축구 경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심판이 공정해야 선수들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합니다. 만약 심판을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경기를 열심히 치러도 그 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게 됩니다. 선관위가 바로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기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관위가 몇 해 전부터 자꾸만 구설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간부들이 자기 자녀를 슬그머니 선관위 직원으로 챙겨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라는 것이지요. 조사 결과 의혹이 드러난 사람 여러 명의 채용이 취소됐고 관련된 직원 여러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정해야 할 심판이 정작 제 식구 챙기기에는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 일과 관련된 재판이 몇 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이라는 말은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선관위가 다루는 정보는 아주 민감합니다. 누가 어디서 투표했는지, 표는 어떻게 세는지, 이런 정보가 새어나가거나 함부로 손댈 수 있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국가정보기관이 선관위의 컴퓨터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 보안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의 침입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관위는 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입니다. 독립성이라는 것은 다른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라는 뜻에서 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성이 때로는 아무도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기관들은 감사원이라는 곳에 감시를 받는데 선관위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 선관위의 위원장 자리는 대법관, 그러니까 아주 높은 법관이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와 법원이 서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제19 감사기 의심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 채용 의혹, 보안 논란, 그리고 견제 사각지대라는 세 가지 문제가 차곡차곡 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번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거기에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건 뒤에
누군가의 은밀하고 나쁜 계략이 숨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도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용지가 모자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선거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누군가가 표를 몰래 바꾸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꼭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두 가지를 또렷이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는 투표를 못하게 된 국민의 정당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하고 정당한 분노입니다. 또 하나는 증거 없이 선거 전체가 조작됐다고 단정하는 음모론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당한 분노 위에 이 음모론이 슬그머니 올라타려 한다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음모론을 어떻게 볼까요? 선거를 오래 연구해온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분명합니다. 정치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꾸미려고 일부러 용지를 부족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증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의도적인 부정이 아니라 관리가 허술해서 생긴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실, 이 두 단어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정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속이는 것입니다. 부실은 일을 꼼꼼히 못해서 허술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은 나쁜 마음의 부정이 아니라 일 처리가 허술했던 부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선관위가 돈을 아끼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작은 셈만 따지다가 의혹과 불신이라는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용지 몇 장 아끼려다 나라 전체의 믿음을 잃는 더 큰 손해를 봤다는 뜻이죠. 참으로 뼈아픈 지적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표를 세는 일을 직접 맡았던 분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개표 현장에서 일했던 한 젊은이는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어가고 선관위 직원들이 수시로 오가며 점검하기 때문에 표를 몰래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도 현장 구조를 직접 보면 부정선거라는 의혹은 나오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넣으려는 사람을 일일이 바로잡지 못하는 등 현장 관리가 허술했던 면은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 허술함이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에게 의심할 빌미를 자꾸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 사태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 입장이 엇갈리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당, 그러니까 정부에 맞서는 쪽에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참정권을 짓밟은 일이니 문제가 된 지역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즉,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검사, 줄여서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평소의 수사기관과 별개로 특별히 임명한 검사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여당, 그러니까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쪽에서는 조금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신속히 하자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라는 말은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사건을
직접 따져 묻고 조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또 여당은 이번 기회에 선거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진영 모두 방법은 다르지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점에서는 뜻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일이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철저히 밝히겠다는 뜻도 내놓았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후보 측이 나중에 다툼이 생길 것에 대비해 증거를 미리 안전하게 확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그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증거보전이라고 합니다. 투표함과 포장재, 그리고 투표소를 비춘 CCTV 영상 등을 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CCTV는 우리가 흔히 보는 감시용 카메라를 말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진실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히 용지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오랜 신뢰 문제, 음모론의 위험, 그리고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까지 여러 실타래가 얽혀있는 큰 매듭인 셈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짧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손길이 세상을 함께 공부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어르신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 아프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는 왜 이토록 분노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나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 합니다. 젊은 세대가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정함 때문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살아오면서 늘 경쟁 속에 던져졌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려고 경쟁하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경쟁하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또 경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규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공정함입니다. 경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규칙만 공정하다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바로 그 공정함의 가장 기본을 무너뜨렸습니다. 투표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가장 공정해야 할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투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 신문의 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승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규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젊은 세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은이들은 그동안 나라로부터 늘 경쟁하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장을 관리해야 할 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리조차 실패한 셈입니다. 경기장의 선이 지워지고
골대가 모자란 운동장에서 어떻게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분노는 때를 쓰는 분노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달라는 정당한 외침에 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가 자칫 음모론에 휩쓸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른들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청년들을 나무라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이들을 선거 제도를 고치는 일에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분노를 손가락질로 막을 것이 아니라 제도를 고치는 힘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망가진 것이 있다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고치면 됩니다. 이것이 어른의 지혜이고 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많은 선거를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한 표가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지요. 어쩌면 젊은이들의 이번 분노는 어르신들이 평생 지켜오신 그 한 표의 무게를 그들도 똑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세대는 달라도 내 한 표가 소중하다는 마음만큼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사태가 단지 화나는 일만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더 나아질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4,700명이 넘는 국민이 제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고처럼 보였지만 조사를 할수록 그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원인은 투표소마다의 사정을 꼼꼼히 헤아리지 못하고 용지를 일률적으로 준비한 데 있었습니다. 이 일로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킨 배경에는 그동안 쌓여온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보안 논란, 그리고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까지 여러 문제가 겹쳐 있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 제기됐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것을 의도적인 부정이 아니라 관리의 부실로 진단했습니다. 정당한 분노와 근거 없는 음모론은 또렷이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재선거와 특검,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진상을 밝히고 제도를 고치자는 데에는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을 소중히 여기는 젊은 세대가 강하게 분노했고 그 분노를 비난이 아니라 개혁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그 기본이 흔들렸을 때 온 나라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어 다시는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가는 뉴스 공부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